안녕하세요, 다월드입니다. 제일 먼저 파이 마이그레이션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플로어 파이 기준으로 이제 990만 개 지갑 도달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980만 대에 머무르고 있지만 조만간 990만 개 지갑 도달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는 약 10만 개 지갑만 더 마이그레이션을 진행을 하면 1000만 개 지갑 달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이그레이션은 최근 3일 연속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었죠. 1월 31일에 약 6만 개 지갑이 마이그레이션이 되었고요. 그 다음날 8만 개, 그리고 그 다음날 9만 개 지갑을 마이그레이션 시키면서 상당히 빠른 속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마이그레이션 진행되고 있는 양을 보면요, 락업 물량까지 합쳐서 기존의 평균 양이었죠, 약 300파이대로 다시 복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 2일 동안 평균 양을 보았을 때 800파이까지 상승한 적도 있었고 600파이 정도에서 마이그레이션이 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오랫동안 마이그레이션을 기다렸던 계정들이 통과가 되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상승하는 일시적인 현상들이 나온 것인데, 현재는 다시 기존 평균 수량으로 돌아온 상태이다. 약 300파이 정도에서 마이그레이션이 진행이 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마이그레이션 수치만 이렇게 보자면요,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X를 보면요, 코어 팀이 이 1000만 개 지갑 도달을 한다 하더라도 오픈 네트워크로 전환하기 위해서 또 다른 주장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아직은 의심 섞인 비판의 목소리도 아직까지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이 네트워크 멤버스의 메일인 경우에는 우리가 1000만 건의 마이그레이션이 도달을 하였을 때 오픈 네트워크로 바로 출시하는 것이 아닐 수 있고, 코어 팀에서는 이제 목표는 KYC 통과자 수와 마이그레이션 통과자 수의 이 격차를 메우는 것이다, 이렇게 또 다른 발표를 할 수도 있다. 물론 오픈 네트워크는 이번 1분기에 출시가 될 것이지만 이런 부분을 이제 염두를 하는 그런 글도 볼 수 있었고요. 또 우디의 경우에는 니콜라스가 이 파이오니어 등에 올라타서 오픈 네트워크라는 미끼로 희망 고문을 하는 게 아니었으면 좋겠다 라는 이런 재미있는 밈 이미지를 올리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현 상황을 좀 있는 대로 분석을 해보자면요, 코어팀과 커뮤니티 간의 신뢰가 어느 정도 깨진 부분도 사실이고, 그래서 마이그레이션으로 이렇게 급하게 속도가 올라가곤 있지만 파이 인플루언서들이나 파이오니어들은 코어팀이 이번에도 이렇게 쉽게 무언가를 진행해 줄 리가 없다, 또 다른 변명이 나올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들을 X에서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X 계정에서는요, 파이오니어들을 대상으로 오픈 네트워크 출시일을 묻는 설문조사가 있었고요. 여기에 약 2100명 정도가 참여를 해 주었습니다. 커뮤니티의 생각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 가장 높은 비율로 약 50%의 유저가 3월에 오픈 네트워크 출시를 예상을 하고 있고, 그 다음 36% 정도가 2월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분기 출시가 아니라 올해 2분기나 3분기에 전환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 인원이 총 10%가 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았을 때는 아직까지는 코어팀이 1분기 출시를 진행을 할 것이고, 만약에 하게 된다면 파이데이가 존재하는 3월이 될 것으로 예측하는 유저들이 더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댓글들을 통해서 유저들의 생각을 읽어보면, 물론 3월이라도 꼭 3월 14일이 아니라 3월을 꽉 채운 후 3월 말에 출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예상하는 유저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코어팀 입장에서는 데드라인을 설정을 해놓으면 그 기간을 모두 사용을 한 후에 제일 마지막 단계에서 업데이트를 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예측을 하는 파이오니어들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코어팀과 커뮤니티 내부에서 좀 소소한 업데이트를 알려드리자면요, 커뮤니티에서 메가모드와 모드로 활동을 하다가 작년에 급작스럽게 파이 생태계를 떠났던 GOTM이라는 유저가 있었습니다. 당시 GOTM이 오랜 기간 해외 파이 커뮤니티에게 영향을 미쳤던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요, 그리고 이전 코어팀 멤버들과도 자주 소통을 해왔음을 고려해보면 GOTM이 파이 생태계를 떠났을 때 상당히 충격이 좀 있었습니다. 이 이슈로 인해서 불안함을 느꼈던 유저들도 꽤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행히 이번에 GOTM이 파이 커뮤니티로 다시 복귀를 하였고, 작년에 파이 생태계를 떠났던 이유는 사적인 이유, 개인적인 이유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은 조금 해소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작년에 코어팀 기술 담당 크립토 깅이 파이 프로젝트에서 나오면서 이 자리가 공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새로운 인물인 안토니가 입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크립토 깅이 해왔던 것처럼 새로운 인물인 안토니가 파이 커뮤니티 개발팀과 함께 여러 소통을 진행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는 잠시 눈을 좀 돌려서 이 크립토 시장 분위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크립토 전체 분위기는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비트, 알트 모두 하락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영상을 만드는 시간 기준으로 비트코인 가격을 보면 97,000까지 내려온 상태고요. 이 CBD 차트를 보시면요. 비트코인 가격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고래 물량들이 지금 비트코인을 시장에 던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비트코인 상방으로는 뚜렷한 지금 저항 라인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 아직 이 하방에서 강하게 지지 라인이 구축이 되고 있지 않은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다시 한번 95,000 그리고 9만 지지 라인 테스팅을 해야 될 수도 있다. 그런 상황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이런 분위기는 비트코인뿐만이 아니고 코인 전체 시장 알트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와처그룹에 의하면요. 지난 24시간 동안 암호화폐 시장에서 188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빠져나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시총 100위권의 크립토들 지금 한 달간 수익률을 살펴보면요. 대부분 한 달 동안 하락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번에 알트의 큰 상승을 이끌었던 대표 메이저 코인 중 하나이죠. 리플 XRP를 보면요. 물론 작년 4분기부터 해서 500% 이상의 대상승을 만들어냈지만은 그리고 신고점까지 찍기도 했죠. 하지만 현재는 20% 이상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플의 경우에는 지금 펀더멘탈을 보게 되고 올해 어떤 상승 재료가 있을까 찾아보다 보면 정말 많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물론 상승 재료의 대부분이 선반영이 됐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이런 상승 재료들을 하나하나씩 보면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언급이 되면서 XRP나 주변 알트들을 함께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올해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재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를 들어 리플은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였고 그래서 리플넷의 유용성이 더 확정이 될 것이고 또 미국 국채를 준비금으로 하는 스테이블 코인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에서는 이 리플을 더 우대해 줄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기반 코인들에게 여러 혜택을 줄 가능성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SEC 게리 겐슬러는 이미 사임을 했죠. 그리고 사임 전에 SEC 쪽에서는 1월 달에 리플과의 소송 관련 이 항소 답변서를 제출을 하면서 게리 겐슬러가 사임을 하긴 했지만 이 소송전이 마무리가 될 확률이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지금 분석이 되고 있고 또 이 XRP의 ETF 신청이 이미 들어간 상태이고 올해 이 승인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리플이 대형 은행과의 파트너십이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한 예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미 리플과 협력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미디어로 공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온도 파이낸스와 이 리플넷이 협력을 해서 미국 국채 토큰을 이 리플넷에서 사용할 계획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요약만 해도 이 정도 호재 뉴스가 있고 2025년에 이 리플이나 이 미국 코인들의 펀더멘탈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재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리플 가격, 비트코인 가격, 알트코인 가격이 크게 조정받고 있는 주 원인으로는요. 이 바로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트럼프는 이미 지난 1일에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서 해당국들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또 보복 관세를 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면 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고 금리 인하를 기대하기는 힘들어지는 게 지금 당장 큰 이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일단 시장에서 위험 자산군으로 여겨지는 크립토 시장에서부터 자금이 먼저 빠져나가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이 크립토 시장 같은 경우는 주말이 없고 밤낮으로 24시간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주말에 쉬고 있었던 다른 자산 시장보다 조금 더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트코인, 알트코인, 이 모든 암호화폐 시장을 보면요. 기술적인 부분, 이 펀더멘탈적인 부분 등은 점점 강화가 되고 있고 단단해지고 있고 상승하고 있지만 이 거시경제 리스크에서는 일단 이런 부분들이 일시적으로 묻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정은 우리가 피할 수가 없고 좀 더 기다려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전체적인 미디어를 다 분석을 해보더라도 지금 큰 조정이 있다 하지만 이번 1분기 안에 회복하는 관점을 유지하고 있는 지금 암호화폐 분석가 전문 미디어가 훨씬 더 많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미디어들을 최대한 많이 분석을 해보고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보면 지금 당장은 큰 조정을 받고 있지만 큰 상승을 또 이끌 요소들은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보고 펀더멘탈적으로 분석을 해보더라도 아직 사라지지 않은 상태이다. 이렇게 요약을 해드릴 수 있겠고 우리 파이오니어들도 조금씩 이 시장을 함께 모니터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크립토 시장에 자금이 들어오지 않고 있고요. 빠져나가는 시기에 파이가 오픈 네트워크로 전환이 된다면 파이에게도 유리한 부분은 없습니다. 파이가 상장이 되더라도요. 우리끼리만의 잔치가 되어서는 안 되고 파이 이 생태계 외부에 있는 자금이 또 파이로 몰려올 수 있어야 전체적인 가치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파이오니어들도 어느 정도는 이 상황을 좀 더 모니터링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간단하게 파일 마이그레이션 속도가 지금 상당히 빨라지고 있다, 이런 부분, 그래서 1000만 개 지갑에 거의 도달하기 직전이라는 부분과, 하지만 커뮤니티에서는 이 부분을 중립기어를 놓고 좀 더 신중하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 분위기가 존재한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번 2월 초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는 트럼프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큰 조정을 맞고 있다, 이렇게 세 줄로 요약을 해보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